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차시이고요. 2차 함수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학교 3학년 이제 2차 함수 관련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함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던 걸 기억을 해 두시면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요 한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정해지니까 이때 y는 x에 대한 함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즉 함수는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 그 중에 하나가 표, 그 중에 하나가 그래프라고 했어요. 대응 관계니까 y랑 x 사이의 대응 관계니까 이걸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표로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넘어오면 식으로 나타내는 거,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주로 한다라고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학교 3학년에서 이 2차 함수라는 것을 다 다루기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꾀를 낸 게 3학년 때는 그래프만 하자. 이 결론을 이제 내게 됩니다. 함수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무엇인지 일단은 하고 식으로 이제 하는 거, 뭐 표로는 거의 이제 안 해요.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다 하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그때 이제 많이 다루기로 하고 그게 식으로 나타날 때 2차 함수 식이 있을 때 그것을 그래프로 하는 방법을 많이 해보자. 이걸 중학교에서 3학년에 연습을 해보자 해서 이것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식을 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이 과정을 우리는 엄청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그래프에서 식을 해석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 수업이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하는 모든 2차 함수 관련한 거는 식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요 과정을 우리는 중학교 3학년에서 하겠구나. 일단 이렇게 미리 방향성을 잡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2차 함수가 그럼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4cm, 세로의 길이가 3cm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scm씩 늘려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y제곱 cm라고 하자. 그러면 y를 x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y는 등호로 나타내서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y는 x의 2차식으로 나타난다. 이때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딱 하나씩 정해지니까 이때 y는 x에 대한 함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 y는 fx에서 y는 이제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난 요 관계식의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이때 이제 뭐죠? 2차식이니까 a는 0이 아니죠. a, b, c는 상수이고 a가 0이 아닌 요 이제 2차식으로 y가 나타난다고 하면 y는 x에 따라 한 개씩 정해지니까 이제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난 함수다라고 해서 2차 함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네, 보충 설명을 더 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y가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면 y는 해가지고 뭐가 들어갑니까?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때 이제 a는 0이 아니어야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죠? 2차인 다항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인 다항식으로 y 값이 나타날 때 x에 대한 2차 다항식으로 y가 나타날 때 근데 이제 그게 등호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될 때 x 값 하나당 y 값 하나씩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y는 x에 대한 2차 함수다 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등호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다 라고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라고 칩시다. 요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y가 x제곱보다 크다 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1일 때
y가 대응되는 건 뭘까요? x가 1이라고 하면 y가 x제곱보다는 커야 되니까 대응되는 게 2도 있을 수 있고 3도 있을 수 있고 4도 있을 수 있고 5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x 한 개당 y가 대응되는 게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함수로 친다 안 친다? 안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수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물이 이제 함수에 대한 준비물이라고 할 게 사실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두 변수. 변수 두 개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x랑 y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두 변수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등호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부등호로 나타나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x 하나당 y가 한 개씩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려고 하면 부등호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함수냐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일단은 변수가 두 개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이게 두 식이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등호로 되어 있다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x는 y제곱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x 한 개당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하면 x가 1일 때 y가 대응되는 거는 뭐겠습니까?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잖아요. 그죠? x 1이면 요렇게 이제 두 개가 대응이 되니까 x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된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두 변수가 준비물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등호가 되어 있을 때 세 번째 조건으로 뭐까지 만족해야 x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만 이게 이제 함수가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2차 함수, 2차 함수의 준비물이 되는 것은 일단은 x에 대한 뭐가 필요하겠죠? 2차식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등호로서 나타나게 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2차 함수라고 부르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기를 살펴보면요. 함수 y는 5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거나 y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 이거는 살펴보니까 x랑 y 두 개의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호가 있죠. 그리고 이제 x 한 개당 x가 예를 들어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y가 각각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식을 살펴보니까 우변을 살펴보니까 x에 대한 2차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요 두 개 함수는 x에 대한 2차 함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기 2번을 살펴보면 함수 y는 2x-3 이거는 함수기는 하지만 우변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1차식이죠. 그래서 1차 함수 y는 x에 대한 1차 함수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y는 x분의 1 되어 있으면 이거는 x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이 됩니다.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각각 y 값이 대응이 되죠. y 값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다? 오른 우변이 x에 대한 2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따로 부르겠지만 이거는 유리함수라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렇다. 2차 함수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하면 자 일단 여기 나오는 식들이 전부 다 어떻다? x랑 y가 있죠. 준비물 x, y가 있습니다. 둘 다 있고요. 두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죠? 등호로 되어 있나 표시되어 있나 그걸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등호로 이제 연결되어 있어야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이 일단 되니까 부등호 있으면 무조건 아니잖아요. x 하나당 y가 하나씩 무조건 이제 그렇게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x 하나당 y 하나가 무조건 부등식일 때는 이렇게 이제 x 한 개 여러 개의 y가 대응이 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x 한 개당 y가 하나씩 대응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귀납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일단 지금 수준에서는 귀납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확인할 것은 무엇이다?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를 전부 다 만족하면 y는 x에 대한 이차함수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그리고 이제 2번, 3번은 아니죠. 1차 함수고요. 4번 이렇게 이제 2차 함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고 y가 x에 대한 이차함수인지 말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살펴보면 시속 4km로 x시간 동안 걸어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걸 우리가 식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거리를 우리가 y라고 본다고 했고요. x 시간 이거를 갖다 x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등호로 나타낼 수 있고요. y는 4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y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1차 함수다 라고 할 수 있어서 2차 함수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꼭 지점의 개수가 x인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y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가 꼭 지점의 개수일 때 대각선의 개수를 y라고 두면 과연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나냐 인 건데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던 거죠. 기억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죠? 살펴보면 일단 사각형부터 해볼까? 여기서 이제 대각선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고 여기서 대각선은 한 개 있고 여기서의 대각선은 한 개 있고 여기서의 대각선은 한 개 있고 그래서 이제 총 x가 4일 때는 두 개가 되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어요. y가 그죠? 근데 이거 세해줄 때 어떻게 셌었는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걸로는 바로 볼 수 없나? 그럼 오각형 갖고 또 해볼까? 오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한 대각선은 몇 개였죠? 아까 전에는 한 꼭지점당 대각선이 하나였고요. 오각형일 때는 한 꼭지점당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 만약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 둘 나오고 여기서는 하나, 둘 나오고 여기서는 하나, 둘 나오고 여기서도 하나, 둘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총 나오는 걸 살펴보면 5개일 때는 5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쯤 하면 이제 감이 와야 되겠죠. 어떻게 했었습니까? 오각형인 경우에서 살펴보면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2개였죠. 왜 2개가 됩니까? 이게 2개가 되는 이유는 일단은 이 꼭지점에서 이제 자기 자신으로는 그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으로는 대각선을 그을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랑 인접한 꼭지점으로도 이제 대각선은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을 그을 수 없는 게 5개 중에서 일단 3개는 그을 수 없잖아요. 그럼 대각선 그을 수 있는 꼭지점은 여기랑 여기 이제 2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개당 그을 수 있는 거는 5 빼기 3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꼭지점이 총 5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 꼭지점에서 그은 거 여기서 이렇게 그을 수도 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복이 된다. 2개씩. 그래서 이제 나누기 2 이렇게 이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게 이제 N각형으로 확대가 되면 N각형으로 일반화를 시켜보면 N개 중에서 N각형이란다. 여기는 X각형 해야 되는데 맞죠? 외운 게 N이라서 그래서 이제 X각형이라고 하면 이제 X 빼기 2만큼 한 꼭지점에서 선을 그을 수가 있고요. 이제 또 X각형이니까 이제 꼭지점이 X개다. 근데 이제 한 개당 이제 세해주는 이제 꼭지점이 2개씩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이게 이제 X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y라고 했으니까 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겠습니까? 정리를 합시다. 정리하면 y는 2분의 1에 x에 x-2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일반형으로 이제 나타내면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x에 대한 2차식이 되죠. 여기가 0이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뭐다? 2번은 2차 함수가 맞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xcm인 반지름의 길이가 xcm인 9의 건널비 y의 제곱 cm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y는 어떻게 나옵니까? 4파이r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9의 건널비 또 기억이 안 났으면 이걸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해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xcm라고 했으니까 여기 r이 반지름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r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x 집어넣어서 x의 제곱 요래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2차항의 개수가 4파이니까 0이 아니잖아요. 그죠? 0이 아니기 때문에 9의 건널비 y는 x에 대한 2차 함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술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또 y라지. 자, 미안합니다. 3번이에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식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우리가 fx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fx라는 말이 이제 말 뜻이 x에 대한 펑션 함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x에 대한 함수 fx인데 이게 이제 2차식으로 나타났으니까 2차 함수를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해요. y로 굳이 쓰지 않습니다. 않기도 하고 y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fx에 대해서 다음을 한번 구해보면 f의 마이너스 2 값을 구해봐라. 이 말은 x 대신에 지금 뭐 들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갔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 값을 이제 f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f의 마이너스 2라고 쓴 것은 뭐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값은 어떻게 나타난다? x 대신에 뭘 갖다가 대입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제 y값을 우리가 이제 f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이 길었는데 하는 건 대입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2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게 이제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 f-2가 되고요. 이 식을 정리해주면 4 더하기 6 더하기 1 해가지고 11이 되는 거예요. 2번도 해볼까요? f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x가 3분의 1일 때 함수값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구한다고 하면 x 대신에 3분의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f의 3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이 되어서요. 9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거가 되네요. 해서 남는 것은 9분의 1. 그래서 f의 3분의 1 값은 9분의 1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